안녕하십니까. 대한건축의 문성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이 보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2회 시험이 여러분들의 건축사 자격시험은 마지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가 맡은 과목은 2교시 평면설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해설 강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청년지원센터 및 자립청년 공동주택이라고 출제가 되었네요. 일단 제목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은 공동주택 얼마만이야? 20년 전이죠. 2006년도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이 거의 20년 만에 이제 출제가 된 사례라고 보여지겠고요. 잠깐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저층부에는 어느 정도 상업 기능이 들어가고 상부층에 주택이 들어간, 공동주택이 들어간 주상복합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꽤 오래 전이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번 문제에서도 어떠한 별도의 시설물이 들어가고 지원센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밑으로 두 개의 시설물을 준 걸 보면 어느 정도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멀스멀 어떤 내용도 들어와요. 2006년도에 그 문제는 어떤 식의 문제였다? 기준층이 있고, 기준층은 공동주택이겠죠. 저층부가 상가가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층에 대한 개념들 구분을 가지고 문제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살짝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과제 개요입니다. 청년들의 진로 개발 및 창업을 지원하고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지원센터와 자립청년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지의 환경적 맥락과 이용자 동선을 고려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과제 개요를 통해 가지고 주어졌습니다. 살짝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도대체 얼마큼 작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빠르게 한번 답안지를 전체적으로 훑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상 1층 평면도 200분의 1, 2층 평면도 200분의 1, 거기에다가 그림은 여기다 그리는 것 같은데 기준층 평면도가 200분의 1. 먼저 작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되겠다. 평상시에 내가 10이라고 하는 시간을 썼으면 이번에는 적어도 한 12 정도의 작도 시간은 남겨놓고 계획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주셔야 작도량이 조금은 더 평상시보다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계획 시간도 들어가겠지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작도에 대한 시간을 확보해야만 완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이 된, 빠지지 않은 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도에 대한 부담감을 먼저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친 김에 현황도도 같이 한번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황도에서 우리가 보기로 했던 건 대지 외적인 요소에 대한 놈들을 검토할 때 도로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인접대지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방위에 대한 조건, 요 세 가지를 먼저 외적인 요소로 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하게 도로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는 동선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가장 큰 상업 가로라고 명기를 하면서 20m 도로, 가장 큰 도로가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중짜리 도로가 요 8m 도로를 가지고 이쪽에서부터 중짜리 도로가 있다. 여기는 조금 더 도로의 위계가 작은 소짜리 도로가 하나가 더 있네요. 3면으로 도로가 있는 20m, 8m, 4m에 대한 도로 조건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도로에 대한 폭을 가지고 봤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는 동선이 결국에는 주진입이 될 거고, 어느 둘 중에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동선이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봤더니 도로에 뭐가 있다? 차량 진출 입구 불허 구간이다라고 해가지고 못 들어와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줬으니 차량 동선이 이쪽하고 그 다음에 요 선을 벗어나는 라인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대안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한번 봐야 되는 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도로에 대한 폭, 그리고 그 위계에 따라 가지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체크가 돼야 된다? 레벨이 체크가 돼야 된다. 우리 땅 레벨은 0레벨인데 이쪽 도로 레벨 똔똔, 이쪽 도로 레벨 똔똔,
이쪽 도로 레벨 똔똔 동일한 레벨로 주어지는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머 띠용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레벨이 다운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가 가능하겠다. 뭔가 이제 점점점 느낌이 오고 있죠. 차량에 대한 동선이 이쪽하고 이쪽인데 만약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차량 동선은 어디로 들어가는 게 1안이다. 이게 1안이에요? 작은 도로니까?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대지의 형상에 따라 가지고 낮은 레벨에서부터 들어온다면 뭐가 유리하겠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까지의 램프 길이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는 낮은 도로의 레벨에서 진입을 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뭐 설계 조건을 조금 더 면밀히 읽어봐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놈은 근생이고 어떤 놈은 주택이라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되겠다? 출입구 분리를 물어보지 않을까? 2006년도에도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근생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당연하게 큰 도로 거기다가 뭐 상업 가로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근생 어느 정도 이쪽 일반적인 이 지원 센터에 대한 개념들이 메인 엔터런스가 얘가 될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이쪽으로는 절대로 집어넣지 않겠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다? 안 보이게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대안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출입구에 대한 분리를 만들어주는 게 상식적인 우리의 교육안이 돼야 되겠다라고 도로에 대한 조건들을 먼저 한번 간보고 지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접대지에 대한 성격들을 한번 보기로 했는데요. 이쪽 보니까 준주거, 이쪽 도로 건너편에는 아무 얘기 없고 이쪽도 준주거, 별로 우리랑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놈이고 여기는 근린공원이 있네, 땡큐. 이쪽은 첫 번째 조망도 아주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 녹지가 있는 부분을 빗나가가지고 연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들은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겠다. 그래서 동선을 연계해서 활용을 하던 조망권으로 활용을 하던 둘 중에 필요하다면 둘 다 아니면 최소한 한 개소라도 이렇게 근린공원에 대한 옆집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대지 안으로 끌어오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걸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위축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방향이라고 썼네요. 방위축입니다. 저 동서남북이 어떻게 돼 있냐라고 봤는데 각도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약 45도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북쪽 방향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얘가 동이고 얘가 서고 얘가 남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 방향이 향을 고려하는 시설이 될 거고요. 나머지 그 반대 방향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은 향과 크게 관계가 없는 놈으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외적인 요소들을 검토하는 놈이었고 그 다음에 대지 사이트 내부에 있는 요소들을 한 번 더 봤더니요. 먼저 눈에 띄는 건 사이트 내에 인접 대지 경계선 끝자락 부분에 녹지가 설정이 되어 있구나. 사이즈는 18m에 그리고 5m에 대한 폭을 가지고 있는 녹지 부분이다.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상한 점선이 하나 우리 사이트를 가로지르고 있네.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건축 한계선을 3층 이상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했구나. 그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쪽 상업가로가 요 20m의 상업가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면에 도로의 대지경계선 이쪽에 대지경계선이 있는데 요 섹션을 끄는 거죠. 그때 요 3층 이상의 건축 한계선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요 20m 도로변으로는 기단부가 충분하게 이렇게 튀어나가서 설정을 할 것이고요. 3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20m 도로변에서 셋백을 해서 기준층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1층, 2층까지만 이쪽 부분들을 침범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나머지 3층부터
최상층까지는 지금 문제 조건에 주어져 있는 3층 이상의 건축 한계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지정선은 고정을 하는 거고요. 한계선은 넘지 말아라고 하는 거니까 그 세부적인 조건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현황도에 있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으시고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계 조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내용들을 더 치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머릿속에 우리 사이트를 이제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얘기들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준주거 지역입니다. 땡큐. 그래서 준주거 지역이니까 정북 1조건에 대한 개념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공동주택을 지으니까요.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준주거 지역하고 같이 세트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채광사선이다. 채광사선은 기본적으로 2분의 2가 기준인데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은 채광사선 제한 얼마? 4분의 2로 적용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단면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만 채광에 대한 고민들도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지만 이쪽은 근린공원이니까 채광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고 전면부에는 도로 건너편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계선을 주어졌으니 어느 정도 요 녹지를 제외하고 기준층 개념으로 높은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어차피 여기는 채광받지 않고 도로 건너편에 공지가 있냐 없냐도 없으니 이렇게 만들어주면 크게 준주거 지역에 대한 개념들은 번외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체크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는요. 저층부 지원센터를 근린생활시설로 풀었네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두 가지 용도를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차에 대해서 15대, 어머? 뭐야?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라는 거야? 아까 우리가 작도지를 봤을 때에는 지하주차장까지 그리는 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디테일하게 지하주차장이라고 하지 않고 대수를 줬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까지 검토가 돼야 된다. 딱 봐도 알겠다. 이거는 주차가 들어갈 놈인지 안 들어갈 놈인지. 결국에는 뭘 해야 되겠다? 지하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도면에 보여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지하 주차장을 그리지 않았는데 채점 많은 사람은 어떻게 알까? 라고 하는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연습했던 건 뭡니까? 코아 조심한다. 그리고 코아까지 왔으면 주차장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차구역의 전면 차로폭이 필요하다. 직각 주차 앞에는 6m가 필요하다. 그죠? 주차구역에 대한 사이즈는 2.5에 5m다 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어가면서 이 차로폭이 포함이 된 그래서 기둥에 대한 스판 계획까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딱 봐도 15대가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를 채점자가 판가름이 가능하다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려야 되는 도면은 3개 층을 그려야 되지만 계획은 지하를 포함해서 4개 층까지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수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한번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이 9층짜리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층 이상이니까 얘는 피난 계단으로 설정한다. 특피는 아니다. 공동주택은 16층부터 특피를 적용할 거니까. 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만들어주기로 했고요. 층고가 주어졌는데 지상 1, 2층은 4.5m, 공동주택은 3.3m. 뭔가 이상하다. 어디는 층고를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지하층 층고는 주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층고를 키우는 게 좋겠다. 낮추는 게 좋겠다. 가능하다면. 그렇죠. 층고를 키운다면 지하주차로 가는 뭐가 필요하니까? 램프가 필요하니까. 지하주차장 램프에 대한 길이를 어떻게 하는 게 우리는 가장 아름답겠습니까? 최소한으로 계획하는 게 슬기로운 어린이다. 그래서 층고를 굳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세게 갈 필요는 없다. 지하에 다른 거 있습니까?
주차장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3m 층고만 가지고 보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슬라브 두께 고려하셔도 지하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유효 높이 얼마니까? 2.3m니까. 그래서 미니멈으로 3m 층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법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층고가 1, 2층은 4.5m 여유가 있고 공동주택은 3.3으로 여유가 그렇게까지는 없는 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적용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고요. 승강기는 2대라고 했으니까 너 하나 나 하나 가져가면 되겠네. 근생 하나 공동 하나씩 가져가는 개념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단면 다이아그램을 그려야 되는데 GL이라고 보시고요. 기단부가 있을 거야. 얘는 지하층, 얘는 1층, 2층, 여기까지 근생, 그리고 상부에 이렇게 9층까지 3.3m로 짜라랑 나눠서 9층까지 이렇게 공동주택이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기서 아까랑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3층 이상의 건축 한계선이 주어진 단면을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동선을 풀었다. 코아 계획입니다. 주택용 코아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얘까지 가야 되고 지하에 주차도 써야 되니까 코아가 전층 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주택용 출입구는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보셔야 되겠고 지하 주차장에서도 주택용 출입구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개념을 쓰는 게 전체 층을 이렇게 아우러지는 게 요 주택용 코아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근생을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해가지고 근생용 출입구를 만들어주면 근생으로 들어가오는 놈은 코아가 어디만 있으면 된다. 3개 층만 만들어주면 된다. 요 컨셉이죠.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도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요 컨셉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은 뭐가 필요하겠다. 단면에 코아 위치는 요렇게 푸는 게 가장 아름다울 것이야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끝까지 가져가게 됐을 때 계획이 한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그럴까요? 그러면 요 근생용 코아는 이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요 안에서만 코아 계획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계획을 할 때 많은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확인할 방법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놈은 있죠. 너 잠깐만 요 놈이 이 안으로 사부작 들어와도 되니? 라고 하는 고민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봐야 됩니다. 그때 층고가 중요하죠. 얘네들의 층고는 얼마? 4.5m. 주택에 대한 층고는 얼마? 3.3m. 너는 잘 몰라도 우리는 3m 정도로 짧게 가서 지하 주차장까지 가는 램프 길이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단면 개념을 썼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는 결국에는 요 층고 안에 승강기를 여기다가 만들어 주더라도 요 층고에 오버헤드가 걸리지 않겠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개 층만 움직이는 승강기니까 승강기가 빠를 필요는 없잖아요. 저속용으로 그냥 승강기 사용하게 되면 오버헤드는 4.3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게 됐을 때 4.5m 층고라면 안에 들어가는 코아계 특히나 승강기가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될 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계단이 위로 올라갈 필요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내려가는 계단만 들어가고 승강기가 알트1, 알트2로 근생용 코아는 2가지 안으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이번 건축계획에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면에 대한 개념 머릿속에 그대로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소요 면적과 주요 설계 조건을 봤습니다. 막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1층 심상치 않아. 2층 더 심란해. 왜 심란해요? 모듈이 깔끔하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뭐 40이야, 뭐 40, 80 비슷한데 35는 뭐야? 1층 다시 갔더니 65는 웬 말이니? 어쩌라고? 110은 또 뭐니? 이건 반가이 하면 55인데 뭐 맞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뭐다?
5%라고 하는 면적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혹은 실의 변형을 통해서 이 부분은 딱 모듈부터 정해놓고 가기에는 쉽지는 않은 놈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층형 타입에 대한 문제를 풀어줄 때 저층부에는 근생이고 상부가 주거 기능이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의 시발점을 1층부터 풀어내고 그 다음에 상부층의 요 공동주택을 풀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니었잖아. 노. 이렇게 고층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계획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둔다? 기준층부터 둔다 라고 우리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형 중에 기준층이 나오는 놈이라면 계획의 선빵을 누구를 치고 들어간다? 네가 일바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서 거기서 코아를 내려서 기준층의 1층에 들어가고 있는 위치와 튀어나가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만 이번 문제는 풀린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여기서는 눈에 보이거든요. 단위 세대가 150짜리가 6세대니까 25, 50이네. 50짜리가 3개의 모듈로 들어갈 수가 있고 단위 세대 B는 90인데 30이니까 60짜리로 들어가면 1.5 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1층, 2층에 대한 면적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 그래서 상부, 기준층에 있는 것부터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러한 유형에서는 주의할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요소들만 보도록 할게요. 근린상가 4개 실로 나누어도 달래요. 창업 베이커리는 얘랑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창업 라운지와 연계해서 얘하고는 이렇게 연계해달라고 합니다. 얘는 또 북카페하고 연계해달라고 합니다. 등등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컬러링 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또 숨어있는 시들은 나중에 기획할 때에도 힌트가 될 수 있으니 면밀하게 보기를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근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용 부분이다. 창업 라운지 공용이야. 개인 업무 부스 공용이야. 화장실 공용인 거 알겠고 계단 복도 승강기 공용인 거 알겠는데 창업 라운지하고 얘가 공용이에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얘가 거실이 아니니까 창업 라운지를 통해서 다른 실로 들어가는 게 미안하지 않다. 전혀 미안하지 않다. 얘는 공유 공간이다. 너도 공유 공간이다. 별도의 복도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이 통과 동선으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이번 문제에서의 이 공용부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화장실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들어가서 면적이 크다라고 하는 거 2층은 안 그러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개인의 업무 부스 같은 경우에서는 스탠드 하부 뭔가 이런 거구나. 그 하부 공간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러한 스탠드형 자꾸 나왔던 문제 유형이죠. 이런 스탠드 하부 공간에 사용하는 놈이 이렇게 주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면적에 들어가 있네. 웬일이니?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예요? 피로티 주차장이다. 아닙니다. 피로티 공간을 활용해서 램프가 경사로가 들어간다. 그래서 실내 면적표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봤던 거대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놈이 1층에도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승강기하고 계단실은 50제곱미터 1층이니까 엔터런스가 포함해가지고 50제곱미터가 있고 그리고 30이라고 하는 공간이 관리사무실, 공동주택에 대한 영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라고 주요 부분들만 보시고 지나가자고요. 2층입니다. 2층에서도 체크해야 될 내용들은 많다. 연계할 내용들은 여러분들 각각 체크해 주시고 미디어하고 동아리하고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40, 40이지만 다 2개 실로 나눠야 된다는 거 놓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교육실은 강사 준비실이 알까기로 들어가 있다. 메이커스룸도 지원실이 알까기로 들어가 있다. 놓치지 않고 얘네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강의 지원실이나 강사 준비실이나 지원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 자체가
이렇게 찐따라는 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미안할 필요가 없다. 왜? 이게 얼마가 찐따가 나더라도 나는 이게 강사 준비실이요, 나는 이게 지원실이요 라고 하기가 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 배치하실 때 그렇게 얘네들이 알까기 실이 들어가면 면적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형으로 들어가는 실에 대한 형태를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전시홀이, 다목적 전시홀도 얘도 뭐다? 거실이 아니야. 통과 동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에듀 라운지, 교육 라운지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얘도 라운지니까 공유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또 누구랑 연계? 얘는 1층에 있는 라운지하고 연계네요. 요 교육실 메이커스룸과 연계니까 에듀 라운지를 가운데 낑기고 한쪽으로는 교육, 한쪽으로는 메이커스라고 하는 개념이 얘를 중심으로 다이아그램이 그려질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에도 있네요. 빨간 놈 공동주택에 아까보다 면적이 확 줄었어. 50에 30이었는데 35에 15로 면적이 확 줄어서 자치회의실이 2층에 하나 실이 들어가면서 정말 엔터런스가 없으니까 최소한의 승강기홀과 계단실이 2층의 공동주택 영역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왔구나. 기준층 공동주택은 단위 세대 A가 있고 얘는 25짜리가 6개, 그리고 단위 세대 B가 있고 얘는 30짜리가 3개라고 주어졌으니 어떻게 계획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힌트는 뭐가 있다? 얘는 B는 근린공원 조망하라고 했으니까 요 근린공원 쪽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봤을 때 공용 거실이라고 하는 면적이 25가 아니라 30이네. 얘랑 똔똔이네. 약간 이용해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거실 요거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요 나머지 공용 복도를 포함한 승강기홀 계단실 면적이 110으로 주어져서 기준층에 대한 면적이 380이구나 라고 하는 걸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이격 조건 나중에 나오면 이 공간에 380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 것부터 따져주는 게 1안이 되겠죠. 나중에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외부 공간이 나왔습니다. 포켓 정원. 일단은 네이밍 자체가 포켓이야. 꽂았으니까 바지가 있으면 이렇게 포켓으로 꽂아서 내가 만들어줄 거니까 슬렁슬렁하게 그냥 어블레 하면서 만들어주는 개념보다는 메스에 둘러싸여가지고 만들어주는 이러한 정원이 포켓 정원으로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메스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정말로 이렇게 오프닝을 시켜가지고 디귿자 형태의 포켓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예뻐 보이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끄트머리를 이렇게 내준 것도 포켓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 얘는 일자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이렇게 외부 공간에 어블레 만들어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 푹 어떻게든지 안으로 파고드는 형상이 정원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걔는 어디로? 4m 도로의 진입. 이쪽에서부터 포켓 정원이 폭 파고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1안을 먼저 잡아 가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마지마당은 녹지와 연계하라고 했으니까 얘밖에 없네. 그래서 마지마당 자리는 여기 같아. 이 자리 딱 쓰면 되겠네, 우선적으로는. 그리고 얘는 포켓으로 들어가고, 요게 이제 현재까지 각각의 실별로 요구하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본 사항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건축주의 세부적인 요구 조건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주기 전에 주의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죠. 외부 공간과 각 실의 면적은 5%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하다. 이용해 먹어야 됩니다. 승강로 내부 치수를 줬으니까 3m 가까이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이겠고요. 장애인 겸용이니까 필요하다면 면적 제외를 명기해 주시는 것도 훌륭하겠다. 장애인 화장실 내부 치수를 안목 치수를 줬습니다. 일반 주차 2.5에 5, 우리가 알고 있는 법규 몇 대? 얘는 14대. 그리고 장애인은 3.3으로 한 대. 그래서 합의 15대의 주차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기준층에서 각 세대의 안목 치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봤더니 고려하지 않는다. 휴, 땡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안목직수 없이 중심 치수로 면적을 제공하고 있는 면적을 따져주면 되겠구나로 주의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는 세부적인 조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1m, 인접대지에서부터 5m. 여기는 도로가 하나, 둘, 세 개니까 얼마 띄란 얘기입니까? 이쪽은 1m 띄라고 했으니 우리가 중심거리 따질 때는 얼마 띄기로 했어요? 중심거리는 기둥의 중심으로 따져줄 거니까 여유 있게 0.5를 더해서 이격하자라고 했죠. 그래야 건물의 외벽선이 요구하고 있는 1m를 여유 있게 만족할 거니까. 그래서 양쪽을 다 1.5, 여기도 1.5 띄실 거고 여기는 얼마? 인접대 지역에서는 얘밖에 없으니까 5m를 이격하라고 했으니 여기는 5.5를 이격하는 게 맞겠다. 그 라인이랑 뭐랑 맞습니까? 녹지가 폭이 5m였어. 거기서 0.5 더 더하는 라인하고 똑같겠네. 쉽습니다. 건축물의 기둥 간격은 지하주차장의 주차 단위 구역 배치를 고려해서 계획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2.5짜리가 들어갔으니까 2.5짜리니까 합이 세 덩어리면 7.5가 들어가고 기둥열은 주어지진 않아도 최소한 300은 될 거니까 요거 더하면 여기에 600각 기둥이면 0.3, 0.3이니까 미니멈 8.1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 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는 8m 도로에 설치하며 나왔어. 아까 우리 뭐 있었지? 요 마이너스 0.5. 그래서 요 차량 출입구 불허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 0.5를 이용해서 램프가 직선형으로 들어가래. 그럼 말 다 했네. 그러면 층고가 지하층 층고가 1층 바닥 레벨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일 때 지하는 층고 3m로 주면 여기는 0.5니까 층고가 얼마밖에 안 남아요? 2.5밖에 안 남네. 거기에 6분의 1로 가면 얼마? 15m. 15m면 지하층까지의 램프 길이가 끝나요. 이게 18m니까 그 전에 끝난다는 얘기죠. 아싸.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너비는 6m 직선형 경사로로 계획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내가 만약에 기둥을 박는다면 이 기둥 스판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너비 6m는 기둥 중심이에요. 그러면 차가 긁힐 거잖아. 아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트입니다. 유효 너비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6m의 유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이 개념이지. 0.3, 0.3을 여유 있게 만들어줘서 얘도 6.6이 반드시 이상 만들어져야 너비 6m의 차량 직선형 경사로를 만족하겠다라고 출제자가 의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치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럭지입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와 자립청년 공동주택의 출입 및 수직 동선은 분리한다. 기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근생으로 들어가는 주출입은 상가용 출입구는 여기로 만들어주기로 했고 주택용 출입구는 조금 더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일로는 안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 코어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건지는 우리가 단면 검토했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근린상가 A, 근린상가 B, 창업 베이커리 및 청년지원센터의 주출입구는 어디에 상업가로를 따라서 연도형으로 면하게 해달라. 여기네. 그럼 여기는 죄송합니다. 최대한 이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뭐가 될지는 아직은 잘 몰라도 근생 A, B, 그 다음에 창업 빵집, 베이커리, 그리고 요 출입구를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다이아그램을 그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5번째 이 연도형 상가에 대한 개념들이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조건입니다. 청년지원센터의 부출입구는 여기는 주출입이야. 메인 엔터런스. 청년지원센터의 부출입구는 어디서 해달래요? 8m 도로에 접하면 해달래. 여기가 8m인데 그러면 여기는 차가 다니는 공간으로 뚫어줬으니까
조금은 이격을 해가지고 한 요쯤 뚫어줄까? 이게 근생의 부출입을 만들어 달라 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 그리고 계단과 승강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당연한 얘기죠. 예, 메인 코어는 부출입구 만들어주고 그럼 이 언저리에다가 뭘 만들어주겠다? 코어를 만들어주는데 예, 위에 올라갈 필요 없어. 거기는 요 주택용이니까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까지만 코어를 연계해서 만들어주세요. 어느 위치가 될 건지는 조금만 더 고민. 창업 라운지는 스탠드형 형태의 열린 공간. 아까 그놈이네. 아까 스탠드 하부에 개인 업무 부스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픈형 문제 유형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스탠드형으로 만들어주고 요 하부 공간을 뭘로 쓸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업무 부스로 쓰겠다. 다시 한번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겠고, 북카페는 포켓 정원에 접하여 창업 라운지와 연계해서 활용한다. 포켓 정원은 3m 도로에서 들어오기로 했고, 그럼 북카페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로 들어오는 게 맞겠다? 이 언저리로 북카페가 들어오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창업 라운지와 연계해서 만들어 달라. 창업 라운지가 요 스탠드형이니까 어느 정도 중심적인 공간에 만들어진다면 센터에다가 창업 라운지가 방향은 아직 몰라도 배치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다목적 전시홀은 청년활동실과 연계하고 공원 조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전시홀은 아까 몇 층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2층에 있었던 애들입니다. 그러면 2층에서 공원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아까 얘 피로티였습니다. 얘 덮을 수밖에 없다. 덮어서 면적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쪽 근린 공원으로 조망을 하면서 요 전시홀과 청년활동실이 다 이쪽 방향으로 올려가는 대안이 일환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에듀라운지였습니다. 2층에 있는 에듀라운지는 포켓 정원 조망을 해달래. 포켓 정원 아까 이쪽에 있었으니까 얘가 북카페하고 창업이 1층에 있는 놈이었다면 에듀라운지는 요 부분에 2층이니까 여기에 만들어서 요 놈을 요렇게 보건, 요 놈을 요렇게 보건, 요 놈을 요렇게 볼 수 있도록 에듀라운지에 대한 위치가 4m 도로 쪽으로 쏠렸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짐작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2층에 있는 세미나하고 동아리는 20m 도로에 면하고 20층은 1층은 다 연도용으로 깔았는데 2층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로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20m 도로 쪽에는 세미나하고 동아리를 이쪽에 깔아주시고요. 미디어 제작실은 8m 도로 쪽에 깔아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얘는 이 자리 또아리 틀어놨으니까 그러면 코어가 갈 자리는 이 언저리에다가 갈 가능성도 있겠다. 뭐 등등으로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잡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4m 도로에 접해서 계획하고 공동주택 주출입구와 연계한다. 아까 마지막 어디 있기로 했어요? 여기 있기로 했잖아. 왜? 녹지와 연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아까 근생의 메인 엔터런스와 서브 엔터런스가 이 방향이었으니까 주택용 엔터런스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택용 출입구를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3m 도로에 접해서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와 연계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다이아그램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계단과 승강기는 입주민 전용으로 계획하되, 그래서 여기 언저리에다가 만들어주는 게 가장 아름다울 것 같은데 단서 조항이 뭐가 있다? 1층과 2층은 누구 거? 근생 거. 하지만 이 근생으로 들어가는 것도 주택을 이용하는 사람은 단위라고 했으니, 내부 연계를 해달라고 했으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 소중한 주택과 나머지 근생 부분에 부딪히는 이 부분에서 뭔가 동선이 연계가 되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금 필 받으면 어디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주택은 일로 들어갈 수 있어도 근생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카드키를 만들어준다든지 방범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은 도면에 명기되면 훨씬 더 아름답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공동주택은 중복도로 계획하며 땡큐. 각 세대는 같은 면적의 발코니를 계획하고 발코니를 추가해달래요. 실내 확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먼저 중복도니까 이렇게 가운데 복도가 생겨 먹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발코니가 아직은 어디가 코안지 모르니까 발코니가 양쪽으로 같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때 실내 확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실내 확장용 발코니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내로 써가지고 이렇게 이 벽을 헐고 여기까지 가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얘는 발코니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일단 하나고요. 그래서 이 벽을 그냥 고정해 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기준층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잠깐만. 우리가 구조가 뭐예요? 콘크리트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구조는 뭐가 있다? 벽식이 가능하고 기둥과 보로 구성이 되는 라멘 구조가 가능하다. 이거는 얘기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층고가 낮은 공동주택이라면 요거를 벽식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죠. 그래서 층고 3.3m가 여유 있게 교육하는 게 가능한 방법이 되죠. 하지만 이번 문제는 벽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벽은 구조벽이니까 헐 수가 없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용이할 거다, 용이하지 않을 거다? 용이하지 않을 거답니다. 그럼 결국에 출제자가 의도한 요 기준층의 구조의 형식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미안해, 이거야. 라멘 구조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둥 박으라는 거죠. 벽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안은, 그래서 이 기준층에 대한 대안은 이런 개념이 돼요. 요게 지금 발코니 제외하고 요만큼이 아까 기준층 바닥 면적이 얼마였죠? 발코니 제외하고 요게 380이에요. 아까 우리가 따져보기로 했잖아요. 여기에서 발코니 부분 빼고 한 1.5 빼고 요 3층 한계선에서도 1.5m 빼면 여기 남는 공간이 13m 남아요. 요게 이제 13m 정도가 남는다는 거지. 사이즈를 재보니까. 그리고 여기도 1.5 빼고 1.5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남냐면 한 31m 정도가 남습니다. 그럼 13에 30이라면 한 400 정도 나오죠. 거의 다 찾아 먹는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스판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야, 이거 만만치 않구나. 여기 다 들어가는구나. 발코니까지 포함하면 이 공간 거의 다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차이예요. 그럼 그때 뭘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대안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는 라멘 구조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기준층에 대한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A타입이 25가 6세대, B타입 30세대가 몇 세대였죠? 예, 3세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공동거실이 30. 얘랑 똑같아. 30. 그래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여기에 기준층을 풀어야 되는데, 코어가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램프는 여기서 끝났고, 차는 지하에서 이렇게 돌 수가 있어. 코어가 어디 갈 수 있다? 여기 갈 수 있습니다. 어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다이아그램이 어떻게 풀리냐면, 세 칸으로 계획할 수 있다예요. 세 칸으로 계획하면 어떤 장점이 있다? 여기를 복도를 빼고 여기를 50으로 푼다면, 얘를 50으로 푼다면 복도를 제외하고, 그러면 A타입이 이거 반 나누면 되니까 25, 25, 25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풀려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30하고 공동거실 31 어떻게 풀면 된다? 4개잖아. 3개에다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요게 B타입은 1, 2, 3으로 풀고 동일한 면적 30제곱미터 공동거실을 여기다가 풀면 이것만큼 깔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 채광 방향으로 A타입 거실을 전체적으로 둘러주고, 그 다음에 B타입은 근린공원 조망을 요구했으니까 공동거실 포함해가지고 이쪽 라인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코어가
향으로 가지 않고 남향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망권으로 활용하겠다. 이게 이란이죠. 예. 면적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이게 이란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스판을 얼마라고 했어요? 요거 6.6 결정했잖아요. 램프 들어가야 되니까. 요것도 그냥 6.6으로 그냥 가면 이 복도폭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한 10.2m 정도? 스판이 좀 길어도 장스판이지만 이쪽으로 6.6으로 짧게 만들어 갔으니 콘크리트 구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3개의 모듈로 적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 될 거고요. 아니야, 난 그래도 10.2m 스판으로 얘를 정리하기에는 심장이 떨려 못하겠어 라고 하면 똑같이 이런 계획안으로 풀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질 거냐? 4칸으로 푸는 방법이 있겠다. 그러면 어떤 다이아그램이 되겠어요? A 타입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A 타입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B 타입은 30제곱미터라. 요거 스판에 좀 짧게 가야 되겠네. 여기 30. 스판에 확 줄여가지고 요거 30, 요거 30. B 타입을 뒤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요 공용 거실로 들어가고 있는 30을 여기다도 놓을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놔가지고 코어를 여기다가 배치하는 등 반대로 배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에 코어를 내가 여기다가 배치했다면 요 30은 이만큼만 필요하니까 나머지를 다 좀 남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알트는 요놈하고 요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되기 위해서는 주차 3대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들은 8.1, 8.1, 8.1 사이즈로 가고 요거는 남는 사이즈 한 6.6이나 6.9 정도로 최소한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4모듈로 풀 거냐 3모듈로 풀 거냐 그 싸움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대안이 되겠지만 충분히 면적을 딱딱딱 떨어지는 대안은 요것도 가능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층, 기준층은 요 2가지 대안인데 그 다음 층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효율 있게 풀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관건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설계 조건들을 한번 쭉 봤고요. 나머지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도면 작성 기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는 일반적으로 나왔던 애들이니까 패스. 벽 개구부 구분 늘 나왔던 얘기고요. 지상 1층 평면도에는 외부 공간 표현하고 당연한 얘기. 이거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각 층 평면도에는 1층은 2층의 상부점선, 2층은 기준층의 상부점선을 외곽선으로 점선 표현해 달라라고 하는 거. 대지경계선은 어디만 표현해 달라? 1층만 표현해 달라. 왜? 모듈할 거니까 터진다는 거죠. A3가 3개 층을 그려야 되니 터질 거야. 1층만 그려달라. 기준층에는 단위 세대를 구획을 하는데 각 유형별 A 타입, B 타입에 대해서는 한 세대만 세대 내부를 표현해 주세요. 다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단위, 밀리미터, 미터, 제곱미터, 그리고 축척은 200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서는 1번, 2번에 대한 내용들은 늘 있었던 내용이고요. 3번이 지난해에 이어가지고 또 신경 쓰게 하고 있습니다. 도면 작성 시에 제발 뭘 확인해 달라. 어디가 몇 층인지 도면명은 꼭 확인해 달라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큰 아웃라인으로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한 계획은 이겁니다. 요 다이아그램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 이격해가지고 이렇게 6.6m로 스판을 잡았죠. 6.6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6.6으로 스판을 잡아야 기준층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1.5m 띄고 10.2m에 대한 스판을 가지고 기준층을 풀어서 스판이 좀 길어 보이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제 안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코어는 먼저 만들어 주겠다. 공동주택용 코어가 될 거고 여기는 승강기 만들어 줄 거다. 많이 남는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복도 한 켠으로 때려 주시고 이 복도에 50제곱미터로 A가 6덩어리를 이렇게 풀어 주겠다.
그래서 기준층 계획을 먼저 선행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주차 요 근생 근생이 공동주택 B타입 같은 경우에 31, 2, 3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거실이라고 하는 공동거실은 이쪽 30제곱으로 만들어주면 여기 부분에 대한 복도가 중복도로 처리가 될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뭘 하면 되겠다? 발코니를 처리하면 되겠다. 공유 공간이 만약에 오바라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쪽 복도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다. 이게 기준층인 거죠. 여기서부터 들어갔더니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가 기준층이면 오버랩 시켜서 이제는 1층으로 내려가야죠. 1층에 뭐가 들어간다? 램프가 들어가는데 15m면 떡을 친다. 그래서 램프가 피로티 하부 공간을 통해 가지고 다운을 시키겠다. 마이너스 0.5에서 들어가서 15m 길이면 되겠다. 그래 놓고도 여기까지 얼마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까? 6m 이상의 여유 공간이 생긴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지하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1층에 들어가고 있는 요 주택용 면적은 뭐만 남습니까? 코아 50에다가 뭐만 있어요? 예, 관리사무실 30만 들어갑니다. 관리사무실 어디에다 넣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게 한 스판이 6.6에 10.2m에다가 한 스판이 약 67제곱미터 정도 되나요? 구름의 절반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로 관리사무실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을 이쪽 출입구를 다 주택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겠다라고 요 주거에 대한 공간을 먼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요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써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일로 와가지고 차는 일로 오면 나머지 이 공간이 지하 주차장에서는 뭐가 되는 게 맞겠다? 차로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얘도 차로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스판도 6.6으로 들어가면 좋겠다예요. 차로가 되면 이 차로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주차 3대 만들어줄 수 있고 이쪽으로도 주차 3대 만들어주면 되겠네. 얘도 주차 3대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주차를 3대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코아가 갈 자리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누구 코아? 근생용 코아.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에 코아가 들어가면 좋겠어. 계단은 괜찮은데 승강기도 들어갔으면 좋겠어. 오버헤드가 아까 어디랑 겹칩니까? 주택이랑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까지 자르고 여기는 주차 한 대 들어가고 여기에 주차를 2대가 들어가면 충분히 차로폭을 가지고 램프로 들어와서 15대의 주차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장애인 주차는 주택용이라고 봤다면 여기에 넣을 수가 있을 거고 근생용으로 봤다면 요 놈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하 주차장에 대한 동선을 확인해 봤을 때 요 놈을 차로에 대한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주차 계획이 편리하니 근생용 코아를 어디로 가는 대안을 잡아내는 게 우선적으로 편리한 계획이 될 거다. 요 놈으로 잡아주는 대안이 편리한 대안이 될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계획으로 만들어서 요 근생용 코아의 위치를 잡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이 앞부분에서 들어갈 내용들은 북 베이커리, 창업 베이커리하고 그 다음에 근생 B하고 근생 A 4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출입홀이 들어가는 거를 연도형으로 깔아내면 되겠다. 그래서 먼저는 이쪽에 들어가는 것 중에 근생 B가 좀 튀어나갈 수 있고 베이커리는 이쪽 라인으로 우리가 가기로 했잖아요. 베이커리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 베이커리 너는 여기 들어갈 거야. 35제곱미터니까 67의 절반이면 얼추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창업 베이커리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출입구를 만들어주고 4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 둘, 셋, 4개 하면 꽉 차니까 방법은 뭐가 있다? 1층을 한 스판에 3개로 나눠서 근생을 조금 길게 가져가겠다. 근생 길게 가져가도 좀 덜 미안한 건 얘가 10.2m니까 나누기 3칸으로 나누면 그래도 3.3, 3.4까지는 나올 거야 라고 해서 근생 A 4덩어리는 이렇게 풀어나가고 얘가 출입구로 만들어주는 게 1층이 가능할 수 있겠어. 그리고 여기는 복도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야. 나머지 부분은
포켓은 여기다가 만들어서 포켓 마당을 처리해 주시고, 창업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북카페니까 북카페를 이쪽 라인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 사무실은 요 라인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요 센터에 있는 창업 라운지 쪽으로 센터에 들어가서 연계해 주는 다이아그램이면 어떻겠니? 요거 옆에 화장실이 크게 있으니까 55제곱미터짜리 화장실을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고요. 창업 라운지 하단 부분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으니 여기까지는 화장실로 쓰시고, 여기가 개인 업무 공간인가요? 개인 업무 부스 공간을 요 창업 라운지 하부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선으로 처리하는 대안도 가능하겠다. 요게 이제 1층에 대한 아이디어고요. 나머지 2층에 대한 아이디어는 요놈 그대로 갈 거고, 승강기 계단실은 그대로 갈 거고, 화장실이 35로 작아들었네? 화장실은 이 면적으로 들어가도 관계없을 거고, 관리실 없이 주택용으로 들어가는 게 15제곱미터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에 얘를 포기하고 여기는 자치 기능으로 회의실을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이만큼이 전시홀과 창업 청년 활동실로 80과 40, 120제곱미터를 이쪽으로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머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 창업 라운지 상단은 그대로 만들어 주시고, 포켓 가운데에 그대로 유지를 하실 거니까 포켓을 중심으로 에듀라운지가 얘를 바라보고, 교육실이 작은 놈으로, 그 다음에 메이커스룸이 큰 놈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대안이 가능할 거고요. 근데 나머지 요 세미나하고 동아리실은 20m 쪽으로 하나, 둘, 셋, 네 개로 정리. 요쪽 미디어는 하나, 두 개로 예예 바라보는 걸로 정리하면 전체적인 실에 대한 배치는 여기서 조금씩은 유도리가 있겠지만 위치들은 얼추 잡아갈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요 평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실제 실 배치를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땅이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더라. 그래서 이 면적을 한마디로 냉장고에다가 코끼리를 집어넣듯이 요령 있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준층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쪽 각 한 세대씩만 타입을 정해가지고 정리하면 큰 문제 없겠는데, 나머지 1층 같은 경우에 넣기가 너무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가 유도리가 조금 있냐 하면 요 창업 라운지라고 하는 하부를 얼마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계획이 되느냐 아니냐 차이인 것 같아요. 왜? 창업 라운지 이 면적 하부는 내가 얼마큼 더 쓰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공간이 여유가 생길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할 수 없이 요 55제곱미터짜리 화장실을 최대한 여기다가 배치하고 하부에다가 이렇게 개인 업무 부스를 만들어준 답안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층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면적에 대한 베이스까지,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알까기 시들까지 확인해 주시며 대안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내에 조금 더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더 도면에 꼼꼼하게 명기를 했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합격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문제가 쉽다고 내가 붙는 게 아니라 또 문제가 어렵다고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셨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부분에서 큰 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